넌 여기 그러면 요정 식탁에 대해서 우영이한테 좀 들었니?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사실 저는 형님 만났을 때도 긴장을 했었어요. 에이 말도 안 되지. 아니 진짜 선배님 건방지기가 하늘을 찔렀어. 옛날에 투표M 할 때 우리 한참 할 때 막 지방 행사 엄청 가잖아요. 차문 열었더니 갑자기 10점 만점 10점 노래가 나오고 있어. 전주가 나오는 전주가 나와서 우리 그때부터 막 아크로바틱 하면서 막 들어가요. 아 우리 가수들 우리 2PM 애들 기죽이면 안 된다, 힘내야 된다 이러면서 막 무슨 랜턴을 갖고 오셔가지고. 근데 형 걔는 테토예요 이러잖아. 아 잠깐만요, 우영이가 그런 단어를 했어요? 아 근데 너 마지막으로 챗 GPT 검색한 게 뭐야? 근데 최근에는 해봐. 잘라줄게. 보고 어? 너무 안녕하십니까? 요정 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실 요즘 제가 막 웃을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사고여서 뭐 드라마 음악도 지금 거의 막바지여서 오늘 저는 이번 주 믹싱이 시작되는 때라 그 어느 때보다 정신없이 지내고 있지만 또 요정 식탁에 이렇게 하트를 만들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져지네요. 네, 오늘 요정 식탁에 제가 모실 손님은 공부하다 보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이랬었나? 라는 생각으로 시작은 가수였지만 그 창대함은 아마 연기로 꽃피울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본 이준호 씨 모셨습니다. 또 2PM은 우리 가족 그룹, 가족 같은 그룹이어서 뭔가 좀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광고는 샘소나이트인데요. 샘소나이트 하면 너무 여행용 가방의 클래식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도 뭐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번에 파라독스라는 신제품이 아니야 파라독스? 야 파라독스가 너무 부정적인데? 야 파라럭스라는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요. 저놈이 노루패스를 하네요. 일단 왜 제가 밀어달라고 그랬는지 아시겠죠? 얘가 아까 이렇게 집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가는데 소리가 안 나. 이게 지금 여기 걸려서 그렇지만 정말 소리가 안 나고 이 롤링이 정말 좋아요. 이게 역사가 깊은 곳에서 나온 제품들은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행용 가방 아마 사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원하는 거 내구성 탄탄해야 되죠. 그렇지만 탄탄만 해도 안 돼. 유연해야 되고, 디자인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에 하나인 레지닷 어워드에서 종합 디자인 부분, 지속 가능한 디자인 부분에서 1등을 했대요. 28인치가 완전 좋다? 28인치가 여러분들 여행 다니시다 보면 짐이 늘어나요. 안 가져간다, 나 오늘 팬티 한 장만 가져간다. 그래놓고도 어쩔 수 없이 올 때 보면 막 터지잖아요. 그런 모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이게 늘어나. 이만큼이 늘어나. 이렇게 늘어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28인치는 해외여행 갈 때 많이 쓰시죠. 하나로 움직이고 싶어 라고 할 때 많이 쓰는데, 보면 그러니까 상단 오픈은 이렇게, 하단 오픈은 이렇게. 이게 왜 좋냐, 이렇게 상단 뚜껑이 열리는 게, 보통 우리가 공항이나 어디서 짐 하나 꺼내고 싶을 때 하나로 돼 있으면, 분리가 돼 있지 않으면 열어서 이거 그 안을 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좀 내가 찾을 수 있는 물건들을 분리해 놓으면 이렇게 간편하게 상단 뚜껑만 열어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을 다 같이 안 열어서 뭔가 다 쏟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봐봐, 여기 우리가 지금 짐을 한꺼번에 놓을 때 더 많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공간 분리를 못해서잖아. 파우치가 이렇게 세분화된 파우치들이 있어서 벌써 답 나오셨을 거예요. 여기는 속옷, 여기는 화장품, 여기는 옷가지, 면티 종류들,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 파우치들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정하는 파우치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머니 귀신. 모든 곳에 주머니가 있으니까. 공간 효율이 굉장히 좋고 고객들의 니즈를 굉장히 잘 파악한, 너무 좋네요. 대박인 건 또 20인치 기내용, 너무 편리한 기능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꺼낼 게 많지. 특히 남자분들은 핸드백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 이렇게 해서 이게 접히는 거야. 잠깐 나 이메일 하나 보낼게.
공항에서 급하게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네네네 지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도 수납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다 더 재밌는 건 자 이렇게 했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딱 지갑이야. 이 밑으로까지 안 빠지는 요 정도까지가 여권 지갑 다 들어가. 너무 좋지. 이중 잠금 장치가 딱 이게 앞뒤로 색깔도 다르게 디자인되고 아 이게 이래서 상 받았구나를 딱 이게 글로벌 보증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 해외에서 캐리어에 문제 생기면 사실 작은 일 아니거든.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를 국가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 아니냐? 샘소나이트에서 여기 더보기란에 가보면 알 수 있는데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로 증정해 주신답니다. 샘소나이트를 오행시죠. 쌤통이다. 근데 한 번 쓰면 오래 쓰니까 한 번 쓸 때 조금 좋은 여행 가방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요리하러 가겠습니다. 왔다. 왔어. 이야, 준호다. 준호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이게 얼마나. 아이고, 잘 지내셨죠?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뵙네. 야, 준호 이렇게 어른 되고 보네? 진짜로? 한 진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한 20년 된 거 아니니? 거의 뭐 체감상으로는 그 정도 되죠. 들어와. 예. 야, 이거 뭐 이렇게 아니 또 뭐 이렇게 바리바리 종류별로. 바리바리 또 종류별로 또 오. 형님 좋아하시는. 와 너무 이쁘다. 안녕하세요. 내가 준호를 날개 달고 만나네. 늘 영상에서만 보던 그 날개를 제가 이렇게 또 영접하게 되네요. 와, 분위기 앉아, 너무 앉아. 좋다. 야, 너 이렇게 말하는 게 우영이구나. 저희가 아무래도 같은 너무 과다 보니까 저희가 같은 거라. 요거는 스태프분들 드시라고. 평상시에 예, 여기. 예. 또 친절해 많이 얘가. 드시고. 감사합니다. 앉아. 또 뭐 이렇게 또 야, 뭐. 맛있는 야, 음식들. 우리가 한 20년 된 건가? 난 무도 나간 다음이니 무도 나가기 전이니. 전이세요. 그치? 예, 방송을 완전히 또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나 유학 갔다가 잠깐 들어오고 막 이럴 때 봤었던 거야. 넌 여기 그러면 요정 식탁에 대해서 우영이한테 좀 들었니?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우영이랑 저는 진짜 너무 가족 같은 사이다 보니까. 맞아, 똑같이 얘기했어. 네가 먼저 얘기해봐봐. 우영이 그냥 우영이에 대해서요. 얘는 긴장한다. 그냥 가족이죠. 정말 가족이고. 아니, 근데 우영이도 똑같이 얘기했어. 근데 가족 같은 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막 굳이 막 이렇게 연락 안 하고 막 굳이 이렇게 서로 챙기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서로 알고 약간 그런 것들.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감사합니다. 야, 준호는 어떤 아이야? 막 이제 그런 거 물어봤는데 형 뭐. 근데 형 걔는 테토예요 이러더라. 잠깐만요. 우영이가 그런 단어를 써요? 야, 우리랑 좀 달라 막 이러는 거야. 얜 테토야 막 이러는 거야. 진짜 난 우영이가 테토에게 이 말을 쓰는 것도 상상을 못했어요. 전 제가 볼 때 마초는 우영이거든요. 아, 그래? 예. 너한테 맞춰라며. 형, 우리 결은 아니야. 우리 아니 그래가지고 저랑 우영이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 비슷해요. 아, 그래? 성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살갑고 더 정이 많고 잘 챙기는 타입이 전 우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 저 같은 살갑지, 경우는 걔가. 네 맞아요. 우영이가 진짜 정이 많잖아요. 저는 정은 많은데 막 살갑고 막 그런 또 타입은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거지. 저랑 우영이의 약간 좀 이 차이점은 우영이는 생각을 되게 좀 신중하게 많이 하는 편이고 저는 약간 걔는 생각이 너무 많지. 그쵸. 너무 많아. 생각을 하다가 한 발을 안 가. 그치? 내 말이 맞지? 아크로바틱 할 때도 한 발을 안 갔어요. 진짜. 약간 그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약간 몸으로 막 이렇게 부딪혀보는 타입이고 우영이는 시뮬레이션을 엄청 돌려보면서 본인이 딱 생각했었던 그 딱 지점에 왔을 때 실행을 확 해버리는 타입이라서 저는 많이 막 이렇게 막 돌고
약간 우영이는 저 한번 얘 바다 들어갈 때도 이렇잖아. 아 그. 나 잠깐 준비가 안 됐고 스트레칭만 1시간을 했지 태국에서. 네. 우영이가 진짜 그런 모든 생각과 그런 행동들이 우영이한테 무조건 필요한 루틴.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나 봐. 예.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 그래요? 얘가 똑같았어. 나 지금 너무 놀랐잖아. 그러니까 어떤 애니,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가자고 하는 목표가 있으면 거기를 직진하는 스타일이래. 예를 들어서 그 아크로바틱 할 때 그게 되게 떨렸나 봐. 그래서 아무도 못하고 있을 때 야 그냥 해 하면 되지 하고 얘가 진짜 먼저 했대. 그러니까 이 성격이 그대로 보이지. 얘가 설명해주는 그 얘를 얘도 고스란히 그대로 얘기해준 거야 나한테. 이렇게 방송을 또 보면은 또 이제 형님이랑 우영이랑 막 딱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은 감사합니다. 이 친구에게도 이런 모습이 또 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런다 그러더라. 진짜 성심성의껏 본인의 마음도 털어놓고 약간 그런 진지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되게 놀랍고 새로운 모습을 또 보고 즐거워하는 게 보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우영이를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수줍은 아이고 막 이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마 풀린 게 우리도 여행 때문에, 투어 때문에. 그런 데서 또 즐거움을 느끼면 또 경계가 확 풀려버리니까 맞아. 또 즉흥적으로 더 맞아. 있을 수 있고 맞아. 약간 그런 친구야. 사실 그래서 2PM이 남 같지가 않아진 거야. 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나는 우영이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근데 어저께 들은 얘기는 우영이가 하는데 네가 그렇게 고민이 많았던 애래. 맞아요. 저도 고민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 2PM을 하면서 고민이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들을 서로 되게 많이 했다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느낀다는 거야. 똑같이 얘기했어. 지금 내가 되게 놀란 게 똑같아. 그래서 진짜 얘네들이 사이좋게 보이려고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네가 그다음에 막 드라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 하더라. 그걸 난 깜짝 놀랐어.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거 봤니? 우여이가 요정 투어에 나와서 준호 얘기 물어봤을 차 때 타서 맞아. 짤로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준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소매가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이때 뭔가 잘 된 것 같지만 사실 저희 멤버로서 계속 봐왔던 준호는 계속 꾸준히 해오던 게 그냥 어떤 타이밍에 그냥 본인이 쌓아온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박수를 받는 맞아. 타이밍. 저도 그걸 보면서 왜 남자애들끼리 사실 그런 속마음 서로 안 맞아. 던지잖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요정시타 그래. 어찌됐든 그런 얘기하기 힘든 이야기를 어떻게든 맞아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우영이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서 지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입장에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구나. 맞아. 약간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또 진짜 저렇게 또 생각을 또 해주네.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고맙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런 얘기들을 니네가 어느 순간 하는 거 보면서 얘네들이 이제 어른이 됐구나. 그게 진짜 많이 부딪히면서 그리고 또 많이 우여곡절을 겪고 하다 보니까 진짜 저희는 저희끼리 막 되게 막 심각하게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기로 싸운 적은 있죠. 투닥투닥하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대화로서는 이제 어. 확 싸우는 게 있는데 진짜 막 우악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주먹 다짐 안 했니? 오늘 한 번도 없었어요. 헤드랑 안 걸었어. 야 남자 그룹은 원터치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사실 이제 뭐 대로 얘기하면 이제 선배님들 무용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러다가 우리도 한번 있으려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끌고 나가서 막 때리고 막 이런다. 서로 한 판 붙고 막 이런다고. 화장실 가서 싸우고 막 숙소 막 뒤집어지고 이런 거. 맞아.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숙소에 경찰 떴다는 얘기도 들었었어. 이거 어디예요? 난 정말 선배님들 우리 때 그 그룹들은 막 아이돌로 체계가 네. 잡히기 전에 우리 때는 맞아요. 그랬으니까 정말 그런 일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 야만과 낭만의 시기. 그치. 야만의 시기. 우리가 SNS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후대로 내려오는 이제 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들 사이에서 그래도 2PM은 무용담은 없구나. 약간 그렇죠. 너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근데 진짜 운동도 미친 듯이 하고 막 그런 거 너무 유명하잖아. 너 집 밖으로 안 나오지? 그쵸. 네. 안 나와 아예. 일단은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구태여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사실은. 어차피 스케줄을 해야 할 게 너무나도 많고, 저는 체력적으로
일할 때의 나의 스케줄을 할 때의 체력은 괜찮은데 이게 딱 촬영이 끝나자마자 혹은 스케줄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너무 죽겠다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스위치가 꺼지는구나. 예, 스위치가 꺼지면은 어디 가서 약간 뭐지 사람들끼리도 만날 수도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자리를 함께 할 수도 있는데 갈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스케줄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이걸 위해서 지금 집에 가서 자야겠다. 약간 이런 생활을 좀 하던 타입이에요. 그 내가 이제 뭐 운동하는 방식, 방법 뭐 이런 얘기도 들어도 예를 들어서 몸을 좋게 하는 거는 2PM 때였다면 연기자 하면서는 그 캐릭터에 맞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그러더라고. 그쵸. 그 캐릭터에 어쨌든 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1차원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 성격에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2PM의 시작이 짐승남이었잖아. 저희가 한참 이제 열심히 이제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제 막 찍고 그랬을 때 짐승돌. 저희가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단 2시간만 있어도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안 자고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잠을 안 자고 무조건 식단을 챙겨 먹고 그리고 어디 뭐 지방 행사를 갈 때 갑자기 이제 배가 고픈데 밥은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데 없어. 그러면 아래에서 그냥 아이스박스 꺼내가지고 닭가슴살 꺼내고 그러다가 약간 좀 다른 음식 먹고 싶은데 싶으면은 갑자기 라면을 시켜요. 근데 라면을 안 먹어요. 라면 안에 닭가슴살을 넣어가지고 약간 살짝 절여갖고 먹고 약간 이런 행위들을 했어요. 착한 애들이었구나, 니네. 근데 너의 공백기가 없는 게 되게 유명하잖아. 너 그거 아니? 예. 우리 집 때문에? 그때 완전 난리였었던 건 알아? 그게 거의 1000만 뷰가 됐어. 많이 봐주시고 그래가지고 완벽한 공백기고 너처럼 막 일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간이잖아. 그런 공백기가.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로 사실 다시 태어났지. 진짜 그거 같아요. 진짜 그 말이 맞는 게 군백기라고 말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잊혀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막 직캠이라는 게 사실 없었을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까지 오셔서 그 영상을 찍고 가시는 팬분들이 진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실 때 근데 이제 그런 영상이 또 이제 많이 또 붐업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안 해도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맞아, 이런 맞아. 순간들이 너무 신기하고 근데 그때 너 춤선을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잖아. 야, 우영이가 조금 배 아파했겠어. 난 그거 보자마자 야 사실 그 옆에 우영이도 있는데 우영이는 그 현상에 대해서 근데 그 친구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덕이다. 그건 너의 덕이다. 야, 이게 진짜 우영이 그러니까 너무 예의가 바라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균형이 잡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친구라서 너무 또 고맙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내 덕이겠어. 우리 2PM 덕이지. 그 찍어주신 팬 덕이지.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끼리 그거를 어느 정도는 다 아는 거죠. 그래도 그러면서 군복무에서 맞춰서 다 같이 활동할 때 또 큰 힘이 되었고 모두가 또 사기가 또 많이 올라가고 우리 집 때문에 그거 그쵸. 다시 회자되면서. 네, 너 그러면 그거 하면서 나가면 또 출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또 연습 좀 해놓고 그랬니 군대에서?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한 번 외우면은 웬만하면 좀 안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춤을. 예, 그래서 집에서 혼자 연습 자주 했죠. 오, 네가 봐도 그거 되게 잘 췄지. 그냥 추는 대로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되게 유연한데 막 절도 있고 막 이런 모습들 원래 우리가 알 때 왜 2PM이 정말 그랬잖아. 왜 진영이의 그 소울풀한 춤을 췄어야 돼서 막 진짜 모든 동작을 다 맞췄다. 뭐 피니시 동작 뭐 이런 거 다 맞추고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을 한 거야? 그런 댄스 연습이나 막 이런 거는. 사실 그 안무 연습 같은 경우에는 연습생 기간에 이제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는 사실 데뷔하고 나서는 어쨌든 매일마다 연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춤은 그냥 계속 추는 거였고 저희는 그 와중에 아크로바틱 연습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몸 만들려고 이제 막 찢으려고 열심히 또 운동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활동하는 내내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좀 자신이 있는 거지 춤에 대해서. 우영이도 되게 자신감 있어 하던데. 그러니까 우영이 춤 너무 잘 춰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또 부산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대회 같은 것도 많이 나가는 친구였고 춤 하면 장우영 약간 이런 게 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자부심이 또 있는 친구고 그만큼 또 잘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 나 구박하는 거 봤니?
형을 구박해요? 나 너무 구박당했잖아. 나 그런 모욕은 처음. 춤으로? 아니, 춤으로. 그 뭐지? Again and again, again.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그거를 그 해변가에서 추는데 그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내가 갈 것 같은데 못 가고 갈 것 같은데 못 가고 갈 것 같은데 못 가. 아니 근데 이 손 좀 안 피면 안 돼. 안 폈다고. 형 계속 그렇게 뭐라고 해서 그 짤이 되게 많이 돌았지. 그때 보는데도 진짜 춤선이 달랐거든. 진짜 놀랐어. 진짜 2PM은 진짜 그 노래도 그랬지만 그 춤이 완전 아예 비교 불가의 자기만의 댄스들이 있었구나. 그쵸. 사실 저희는 그 퍼포먼스 같은 거를 굉장히 좀 필두로 내세운 그룹이었고 거기서 또 아크로바틱을 하는 이제 보이밴드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몸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죠. 실제로 몸을 쓰기도 하고. 근데 아까 칼각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는 칼각 맞춤에 사실 춤도 춤인데 저희 막 탑 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사실 춤보다도 어게인 동작 막 이런 거 막 타다닥닥닥 막 이런 거는 그냥 적당히만 했고 탑 쌓는 거에 진짜 미친 듯이 갑자기 진영이 형이 갑자기 지하실로 내려오시더니 야 니네 탑 쌓아봐 이래가지고 탑이 뭐예요? 탑을 어떻게 쌓아요? 그냥 여기 와서 여기 해서 여기 밟고 올라가면 탑이지 뭐. 그래서 그걸 야 각을 맞춰. 그래서 막 따따따따따 막 이러면서 막 그 각을 엄청 맞췄어요. 대박. 그게 딱 이제 무대에서 맨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 때 딱 보여주면은 우와 할 수 있게. 근데 이게 맞나? 약간 거울을 보면서 저희를 보고 있는데 막 태균이 형은 이러고 있어요. 이 형은 지지대예요. 그래서 이 형을 밟고 우리가 올라가야 돼. 빨리 올라가 막 이러고 있고 옆에서 저랑 우혁이는 막 올라가갖고 야 이거 잘 버텨줘야 우리가 위에서 각을 잡는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었던. 반응은 그 탑을 쌓고 반응이 어때? 반응이 중요하잖아. 탑의 반응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 너무 좋아서 역시 진영이 형은 진짜 그런 거야. 정말 그런 선관이 있으신 분이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존재셨죠. 그래서 어느 순간은 그 탑을 넘어갖고 아크로바틱을 하고 막 그랬어요. 사람 위로 막 뛰어다니고 공중제비 돌면서 막 사람 지나가고. 사실 부상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사실 뭐 부상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지. 네, 어깨도 이제 끊어져가지고 여기 와순이 완전히 찢어져서 맞아. 구멍을 8개를 뚫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꿰매고 또 이제 뭐 인대 찢어지는 건 기본이고 뭐 저는 이제 척추가 있으면 3번, 5번 디스크가 있는데 4번 척추가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실제로. 이게 엑스레이를 봤는데 이게 동강이 나 있었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갑자기 우둑 해갖고 머리가 아파갖고 쓰러졌는데 이게 내가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했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무대 위에서 리허설 하다가. 그래서 나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해서 병원 갔는데 그때 봤더니 이게 부러져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복대를 차야 된다. 근데 다음날이 콘서트여가지고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근데 그래도 무대는 올라가야죠.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무대에 올라간다는 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얘가 그 부상인데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네. 심했던 애라. 맞아요. 부상인데도 올라갔었다고. 그게 약속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요즘 시대애랑은 또 다른 그 개념이긴 한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건 어쨌든 정말 이 공연을 보러 온 분들과의 약속이고 물론 내가 그냥 올라가서 서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고 그냥 이게 또 음악을 들으면은 움직이게 돼요. 야, 척추가 부러졌는데 그게 움직였죠? 웃긴 게 복대를 하고 온몸이 팅팅 불어갖고 올라가갖고 막 깨작깨작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순간 또 아드레날린이 나오니까 또 고통이 또 줄더라고요. 와, 대박. 그렇게 이제 무대를 하고 끝나면은 지하에 내려가서 그 무대 아래쪽에 무대 뒤편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휠체어 타고 이렇게 이동하고 그랬었어요. 이거 안 하면 나는 할 게 없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아파갖고 쉬면은 저걸 내가 어떻게 봐? 나 없는 무대를 어떻게 봐? 약간 뭐 이런 게 또 있었고. 그리고 그냥 내 자신에게 좀 부끄러운 게 좀 컸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지금 만약에 내가 다쳤으면 좀 아프니까
살짝 조금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일에 대한 열망,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성공에 대한 것도 그쵸. 같은 거잖아. 그쵸. 근데 아이돌은 막 그렇게 그 최정상을 찍고 나서 언제 네가 막 연기에 대한 것들이 언제 그렇게 솟아난 거였어? 이게 되게 신기하게도 저는 아, 원래 네가 성대에서 그 목소리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아예 좀 저는 원래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의 바르려고 약간 높인 거니? 아 이제 좀 분위기를 띄우려고. 에 아니 아유 형님 잘 지내셨죠? 아, 예능을 해봤으니까. 얘는 우리 강심장 세대, 뭐 스타킹 세대니까 아 그렇군요. 이러면서 아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면 아 그러니까 이 목소리구나. 나는 왜 나오면 이제 봐야 되잖아. 봤을 때 가장 놀랐던 게 너의 연기야. 옷소매 붉은 꽃동을 보면서 내가 그걸 몰아보기로 4시간을 봤거든? 주세요. 나 정말 놀랐어. 어... 이런 보이스에 이런 톤을 사실은 굉장히 사극인데 왕이지만 되게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이 있잖아. 네. 딱 한 번씩 뒤트는 거를 너무 우아하게 연착륙하는 거야. 그거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 그때 네가 원래는 시작이 연기였다며? 원래 시작이 고등학교 때. 아 예 연극부에서 이제 연극을 했었고 전 배우를 원래는 하고 싶어 했었어요. 처음 제 꿈이. 그래서 배우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타이밍이 이제 JYP와 SBS에서 이제 공동으로 개최하는 그 슈퍼스타 서바이벌이라는 오디션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춤, 노래, 연기 모든 게 잘 되는 슈퍼스타를 뽑는다 그래갖고 한번 도전해볼까 해서 그때 이제 오디션을 봤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제 전국 뭐 7,000명, 6,500명 그 중에서 이제 1등을 하는 사람을 뽑는 거였는데 이제 운이 좋게 거기서 1등을 한 거죠. 이제 방송을 하면서 1등해서 이제 JYP 연습생이 됐고 배우도 춤도 노래도 난 다 좋으니까 다 하고 싶어. 내가 잘하고 싶어. 약간 그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회사를. 이미 시작은 연기로 시작을 했고 그렇죠. 2PM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연기를 좀 하고 싶어 얘들아 라고 했던 거야? 사실 연기에 대해서는 늘 하고 싶긴 했었어요. 시간이 되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데뷔 초 때 또 이제 태견이 형도 배우로서 활동을 시작을 하고 또 우영이도 배우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지, 다들 배우로서 커리어들을 그렇죠. 이제 각자 멤버들마다 이제 배우로서 시작을 하는 타이밍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또 타이밍상 저는 또 이제 아크로바틱을 또 많이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언젠간 턴이 오겠지. 왜냐면은 모든 멤버들이 모두 다 같이 또 연기를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고 있으면 또 그룹 활동을 못 한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참았던 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은 것도 있고 언젠가는 그게 오겠지. 근데 저는 그게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언젠가 와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대박이야. 얘네는 좀 이상한 애늙은이들이 있어. 니네 나이에 그런 얘기는 잘 별로 안 하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지가 우리 라면 먹네? 우리 나이 때는 사실상 할래 이러면 아우 바로 하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어필이기도 하고 내 자신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그랬어요. 나한테 그런 게 오면 난 진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아이돌 혹은 가수 이렇게 데뷔해서 연기를 하거나 뭔가를 한다 했었을 때 어쩔 수 없는 사실 이제 그 직업들 간의 이제 편견도 사실은 있고 그리고 이제 준비되지 않았을 때 뭔가 이제 작품을 한다 했었을 때 만약에 아쉽게 되면은 우리 그룹한테 안 좋은 영향도 되고 그게 이게 똑같이 해.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내가 아이돌 각 썼었니? 아니 뭐가 이렇게 표준이야? 아니 그래서 그 마인드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넓게 나아가서는 가수들한테도 피해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희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정말 자신 있는 상황일 때 정말 잘할 수 있을 때 네가 준비된 것 같을 때 약간 저희는 그런 대화들을 많이 했죠. 대박이야. 이런 거 할 때 얘네들이 꼭 얘기하는 게 2PM에 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사실 2PM을 또 얘기하면서도 내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각자의 얼굴이기도 하기 때문에 2PM도 내 얼굴도 같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그런 활동을 하고 싶은 거죠. 아우 재미없어. 뭐가 이렇게 모범적이지? 넘어갔다.
그래서 되게 웃겨서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팬들도 다 닮아가나 봐. 너 군대 제대하고 나서 팬들이 준호 오빠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니? 술이나 한잔 하자 그러고 딱 모이기로 한 날 그게 되게 또 회자가 많이 됐던 맞아요. 얘기잖아. 저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팬분들과의 소통이 더 가깝지 못할 때라 지금은 X라고 하잖아요. 그 SNS에서 이제 한참 검색을 해보다가 이제 팬분들께서 그 술을 마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이제 농담 삼아서 우리 팬분들한테 그러면 뭐 술 사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쿨하게 지금 뭐 코로나라서 4인 이상 안 된다. 우리밖에 못 마신다. 미안해요 오빠. 다음에 약간 이런 대박이지. 그래서 난 너무 기분 좋더라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쿨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 팬분들과 우리 가수와의 관계가 사실 진짜 좀 유대감이 좀 꽤 진해요. 많이 같이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다 같이 보니까 겪으면서. 네, 너무 같이 겪었다 보니까 우리 가수들, 우리 2PM 애들 기죽이면 안 된다. 힘내야 된다. 이러면서 막 무슨 랜턴을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자. 이러면서. 그게 랜턴이야. 형 그때 응원봉도 귀여워. 없을 때예요. 응원봉 없는데 우리 가수들 힘내라 이러면서 막 랜턴을 딱 켜가지고 막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빛이 저쪽에서 빛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와요. 하늘에서 내려준 것처럼 진짜 저긴 뭐야? 이러고 야 이거 너무 웃긴다. 랜턴을 가지고 힘내라! 예술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와 이게 아마 그 응원봉의 시초인가?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진짜 그 유대감이 너무 끈끈해요. 엄청 끈끈해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지금 근데 이야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 이놈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못할 것 같은 일들을 참 입국 담고 마음은 힘들지만 그렇게 견뎌왔고 근데 난 너무 궁금하게 그렇게 너는 연기의 꿈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싶은 욕심들이 그럼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여태까지 뭐 공연에서 그렇게 부상을 당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왔을 텐데 그리고 나서 연기를 난 감시자 그때 나 연기해야 되겠어 라고 결심한 건 뭐였어? 그때 당시에 감시자가 첫 영화죠? 첫 연기 아예 첫 연기 데뷔작이라서 그때 제가 이 아크로바틱 하고 나서 다쳤을 때 이제 수술하고 나서 퇴원한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어요. 어깨 여기 8개 그거 박았을 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팔 깁스를 하고 그냥 이렇게 회복되길 바라고 있을 때 이제 감시자들 오디션을 볼래? 라고 이제 회사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캐스팅이라기보다는 오디션의 기회가 있어서 저 오디션 너무 보고 싶다. 이게 되든 안 되든 이 역할을 따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연기에 대한 이 마음이 통할지 안 통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연습은 해놨었어? 아니요, 그 전에?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연기 뭐 이렇게 그 왜 선생님 붙여가지고 뭐 독백이나 이런 거 연습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었어요. 대박. 이제는 뭔가 조금씩 내가 어떤 연기를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약간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을 타이밍이었어요. 이제 그룹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그룹이 잘 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 안에서 또 나의 정체성은 어떠한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을 때고 그거를 서로 조율해가면서 이번엔 너, 이번엔 나, 이번엔 쟤 약간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할 때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이제 한번 내가 이 역할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나는 정말 열심히 달려보고 싶다 이 생각이 있을 때라서 그래서 퇴원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바로 깁스하고 가서 거기서 오디션을 봤어요. 컨디션은 완전 똥이 아니라 똥망 완전 난리였을 거 아니야. 이거 수술하고 완전히 이거 그냥 수술한 채로 나온 상황이니까 사실. 네, 완전히 불어 터져가지고 연기도 못하고 있고 그냥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 연기는 너무 보잘것 없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감독님과 프로듀서님과 이제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나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막 대화를 하면서 많이 풀어내면서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약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이제 3-4번째 됐을 때 이제 감시자들의 다람쥐 역이 됐죠. 원래는 그 캐릭터 이름이 기린이었어요. 기린은 아니다. 네. 저랑 안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질감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도 연기 처음이면 설경구, 한효주, 정우성 뭐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금 어땠어요? 약간 좀 제작진이랑 얘기하는 거랑 또 연기자들끼리 한 맞추는 것도 다르잖아. 다르죠. 다른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첫 영화 데뷔, 첫 연기 데뷔인데 현장을 너무 잘 만났어요. 아직도 제가 연기를 시작한 지 12년 차가 되는데도 계속 생각나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속 뭔가 작품을 하고 있다면 그 현장처럼 분위기를 이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표본이에요. 너무 선배님들이 잘 챙겨주셨는데 이 챙겨주신다라는 의미가 편견 없이 바라봐 주셨어요. 오, 너무 좋다. 서경우 선배님이랑 같이 이제 인사를 하러 가는 첫 자리였는데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너무 첫 좋다. 인사를 야 이거 진짜 선배님들 앞에서 또 뭐라고 해야 되지? 투팸 이준호입니다. 이준호입니다. 신인배우 이준호입니다. 다람쥐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준호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준호예요. 안녕하세요 그냥 뭐 예 안녕하시죠? 이래야 되나? 너무 긴장될 것 같아. 너무 긴장돼서 이게 가요계 선배도 아니고. 네 사실 저는 형님 만났을 때도 긴장을 했었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진짜 선배님 건방지기가 하늘을 찔렀어. 농담이야. 예의 발랐지. 근데 진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 투팸 가수 활동하고 있는 뭐 준우입니다 이러니까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신인 배우 이준호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신인이 무슨 신이냐 배우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선배님들. 오히려 그냥 네, 그냥 아예 바로 안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분위기에 너무 감사했고 제가 계속 누군가에게 또 동료 배우로서 혹은 또 선배가 된다면 난 정말 그분들처럼 해주고 싶다. 너무 좋은 터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현장이었어요. 되게 재밌는 게 그거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리고 너는 이제 맛을 봤고 그치? 연기 맛을 좀 봤어. 크게 봤죠. 너무 맛있었죠. 첫 연기에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뭐 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 네가 만든 거기도 하지. 또 그 연기는 뭐 남이 대신해 준 것도 아니니까 궁금했던 그 다음 작품 내가 너 보니까 필모가 그렇게 많진 않아. 맞아요. 그럼 왜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맛을 봤으면 막 달렸을 것 같은데. 야, 형이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해봐. 그때도 2PM이 우선이었어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2PM 활동이라 그때 우리가 대박이야. 얘는. 무조건 시간을 내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때 하자. 공연 잡히고 이런 시간을 빼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고. 그렇죠. 야채 싫어? 아니요 지금 저 야채 되게 좋아하는데 야채를 확 던지잖아. 지금 너무 좀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 간만에 얘기하러 나와가지고요. 너 또 집에만 있었지? 저 지금 계속 촬영장에만 있어요. 나 니네 집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난 다 알아. 우영이가 지금 너 기계 좋아하고 니네 집 앞에 니네 집에 그 VR 기계 생전 처음 보지도 못한 거 VR 있는지도 몰랐대. 그거 차곡차곡 다 모으고 있었고 내가 와 장우 형 와. 한번 먹어봐봐. 어때? 너무 맛있어요. 연어야. 연어와 시금치.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어. 치즈 너무 맛있는데? 그치. 치즈 향이 와. 짱 나지. 네. 이게 똥. 하나도 안 짜. 똥이요? 똥이라는 이름의 약간 이런 치즈야. 근데 이렇게 약간 오히려 이렇게 굽고 하면 더 이렇게 고소하고 이런. 하나도 안 짜고 너무 맛있는데요? 스물을 잘 본 사람도 되게 많지. 스물 연기도 되게 좋았잖아. 그때 당시에는 그 배우분들이랑 다 또래였고 그랬지. 저, 김우빈 씨, 강하늘 씨가 다 동갑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이병헌 감독님께서 입봉을 하시면서 모두가 다 친구 같았던 현장. 그게 입봉이었니? 네. 그래서 모두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고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수다 떨러 가는 느낌? 계속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준호명 요 사이에 내가 튀어야 돼 막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 무조건 나 성공해야 돼 막 이런 경쟁심도 있지 않았어? 서로에 대한.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경쟁의식은 아예 내려놓고 시작했어요. 제가 삶에서 경쟁의식은 버려야겠다. 근데 대신 내가 봤을 때 진짜 쪽팔리지만 말자. 진짜 이거 흔한 말로 내가 보고도 쪽팔리면 진짜 그건 그만둬야지.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 근데 거기서 경쟁의식보다는 이 동우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낼까. 그러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제 2PM 미친 거 아니야 라는 활동을 하고 있을 때라
영화 촬영을 해서 끝나고 어디 행사에 바로 넘어가서 무대를 하고 또 넘어가서 새벽같이 다시 촬영을 하고 아침 7시에 뭐 음악 중심 인기가 M카를 가고. 안 놀고 싶니 너? 아니 근데 난 지금 내 나이에도 놀고 싶은데. 난 내 나이에도 좀 놀고 싶은데. 그 말이 그 놀고 싶다라는 말이 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조금 얘기해요. 아, 놀고 싶다. 늦바람은 무서운데. 좀 놀고 싶다. 내가 지금 아까 놀란 게 그거였거든. 예능했다가 음악했다가 예능했다가 그게 나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야. 힘들죠. 그러니까 음악을 한다는 거는 온전히 집중을 필요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그쵸, 무조건이죠. 근데 이게 스위치가 이렇게 온 한 다음에 그게 되지 않거든. 근데 너는 어땠었어? 막 그렇게 음악 중심 뭐 하고 하다가 다시 숨을 연기해! 라고 했을 때 그게 딱 스위치가 딱 켜질 수 있었어? 근데 오히려 그렇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모든 게 삶에 녹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차에서 이동하면서 대본도 보고 그러다가 촬영장에 도착했을 때 동우가 되고 캐릭터가 되고 하는 게 자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야, 넌 차 안에서 그럼 대본 보고 모든 걸 지금 웬만하면 다 차에서 하게 되죠. 그래. 우영이도 차에 오자마자 거기서 메이크업을 하더라. 예? 거기서 시트 묻히고. 차에서 메이크업 한다고? 갑자기 메이크업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제 옛날에 2PM 활동 우리 한참 할 때 막 지방 행사 엄청 가잖아요. 그러면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찍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울에서 만약 출발을 해. 그럼 뭐 대전을 가야 돼. 그러면 또 땀 뻘뻘 흘려갖고 10점 만점 10점 하면서 막 찍고 돌고 하잖아요. 그럼 땀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럼 딱 차에 타. 그러면은 다 안 좋을 때 딱 매. 출발해. 그래서 메이크업 선생님이 옆에서 닦아주고 그리고 수정하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수정이 잘 되겠어요. 막 다 막 번지고 막 아이라인 막 수정하는데 막 눈에 찔리고 아 괜찮아요. 나중에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광주 막 이렇게 가면은 점차 메이크업이 다 녹아갖고 맨날 광주 때 내려갔을 때는 다들 이렇게 자고 일어나 차문 열었더니 갑자기 10점 만점 10점 노래가 나오고 있어. 전주가 나오는 거. 전주가 나와. 그래서 우리 그때부터 막 아크로바틱 하면서 막 들어가요. 잠깐 일어나서. 이게 나는 내가 그렇게 자고 일어나서 잘 도는 사람이구나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는 게 인사하면서도 돌죠. 이 말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옆으로 돌아요. 그래서 와,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연기하는데도 조금씩 도움이 되고. 그런 훈련? 그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막 클래식, 가요, 뭐 영화음악 막 이런 것들을 같이 할 때 그게 맨 처음에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뭐 전환되는데.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냥 그 훈련이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 아마 맞아요. 그렇게 바쁘게 워낙 살았고 그런 것들이 너는 또 중요하게 이게 굉장히 너한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하다가 네가 다음 주연을 한 게 그냥 사랑하는 사이. 맞아요. 나는 사실 날 것 같은 사람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게 나오고 어땠어? 근데 너는 평가가 5점밖에 안 되던데 10점 만점에? 원래 10점 만점에 10점이어야 되잖아. 우리 10점 만점에 10점인데 10점 만점에 10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첫 주연작이었고 맞아, 첫 주연. 제가 온오프가 잘 안 되는 타입이에요. 성격이. 그래서 컷해도 바로 막 이게 돌아오는 성격이 좀 아직은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더 얼마나 노하우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산에서 5개월 살면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 이제 방 하나 얻어가지고 5개월 동안 원룸 생활하면서 계속 이제 약간 좀 내 자신을 계속 가두고 좀 더 다크해지고 누르고 이 분노를 참고 약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첫 주연이다 보니까 무조건 첫 술에 배부를 법이 없듯이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내 연기가. 그래서 너무 아쉽다. 근데 그래도 다시 돌아가면 그것보다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물론 연륜적으로 지금 한다면 잘할 수야 있겠지만 그걸 다시 겪을 자신이 없어요. 진짜 엄청 저를 눌러 담았거든요. 나 100% 이해해. 나는 다시 보기 싫은 앨범 같은 게 있잖아. 나는 좀 앨범을 형 있으세요? 있어. 한 앨범이 있어. 근데 그때는 내가 뭔가 시작을 안 한 느낌. 시작 내 마음에. 너무 지쳐 있었고 그랬던 앨범이 분명히 난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때는 용서가 안 돼서 더 못돼지고 막 더 몰입 막 이렇게 해봤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앨범이 왜 중요했는지가 느껴지는 거야. 아마 근데 너도 그랬겠지. 예.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다하고 했지만 또 들어가려면 못하게. 너무. 그리고 연기를 할 때도 사실 내가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가상의 캐릭터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내 감정을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행복했던 순간은 그래도 내가 생각했었던 연기를 뭔가 하면서 모니터를 했을 때 그래도 요건 좀 괜찮네? 아니면 요건 좀 잘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 가장 행복했어요. 그 이외에는 너무 힘들었죠. 그 안에 그 캐릭터 안에 갇혀 네. 있었고. 그리고 그때 너무 추웠거든요. 그런 것만 기억나지. 그 부산에서 제가 진짜 다 넣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산에서 제일 추운 사람이 저였을 거예요. 이 겨울에 가장 추운 사람 지금 나다. 너무 심한 추위였어서 막 바닷가에서 찍고 이러니까 패딩을 진짜 두꺼운 거를 이렇게 입고 찍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고 저 귀에 무슨 누가 초장 발랐냐고 무슨 실시간 댓글이야 초장 발랐냐. 근데 진짜로 귀가 너무 빨개져가지고 귀에 메이크업을 했는데도 그게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빨간색이. 첫 주연에다가 네. 주연이 잘 됐으면 좋겠는 욕심도 그쵸, 있는 데다가 물론 있죠. 너무 사람들 막 감시자 막 호응도 좋았고 했는데 맞아. 이거 잘해야 되는 데가 또 오히려 널 이렇게 딱 네. 가뒀을 것 같은데. 엄청 가뒀을 거고 그리고 나는 그냥 부끄럽고 싶지 않았고 내가 하는 곳에 있어서 이 연기가 그래도 뭔가 동나이 때에 있는 배우로 봤었을 때 그래도 너무 잘한다 라는 말을 듣고 싶잖아요. 솔직하게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지 못한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그 상황에 빠졌던 거예요. 그 5점인 네 연기에 5점을 매겼던 이유는 뭐야? 그냥 별로야? 지금 봐도 모자라? 못 들어갔어? NG를 많이 냈어? 5점이 없어서? 농담이에요! 이거 우영이인데? 네, 드립이- 짜증나. 드림입니다 여러분. 절대.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리니? 근데 이게 그냥 제가 그게 좋아요. 그 활동을 하는 게. 궁금한 건 그거야. 3-4시간씩 자면서 버텨야 되는 너의 목표가 있었던 거야? 저는 그 목표가 아까도 제가 왜 수술하고 오디션 보러 갔었을 때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과정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짜증 안 잠도 나? 못 자고 짜증나죠. 근데 옛날에는 짜증조차 안 났거든요.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야. 이건 내가 감당해야지. 감내해야지. 이러면서 다치고 이러면서 부러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런 감정들도 형이 말씀하신 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화를 낼 줄 아는 방법, 짜증을 낼 줄 아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원래 일일비를 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차분하게. 왜냐면 이게 언제 어느새 갑자기 사라질지 몰라. 저 감시자들 오디션 붙었을 때 가족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찍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때 가족한테 얘기했고요. 다 찍고 나서 이게 개봉일이 정해졌을 때 그냥 내 개인적인 내 친구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떠있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차분히 이게 나왔을 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하면 됐지. 약간 이게 너무 몸에 배어 있었고요. 재영아 새겨들어. 그때 옥솜의 붉은 끝동으로 사실 그 백상 예술대상에서 상 받았을 맞아. 때도 2개를 받았지. 예, 그때 그 최우수 연기상이랑 인기상을 받았는데 기대를 아예 안 하고 갔어요. 기대를 아예 못했죠. 너무 대단한 선배님들 계시고 일단 난 참석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갑자기 수상을 하게 되니까 머릿속이 새까매져가지고 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주줄주줄 내려왔는데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날은 1위를 했어요. 그날 좀 너무 까불고 행복했어. 놀았어? 뭐 했어? 너 술도 못 마시잖아. 잘 안 마시죠. 그날 근데 웃긴 게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잤어요. 짜증나. 근데 집에 야 파티하고 놀고 술 한잔 마시고 친구들 불러서 그래야 됐는데 그 오롯이 그걸 혼자 그냥 즐기고 싶더라고요. 얘도 좀 이상하네.
그리고 나서 킹더랜드도 사실 너무 성공했잖아. 정말 많은 사랑 받았죠, 음. 진짜. 킹더랜드도 또 너와 또 상대편이 소녀시대 유나였어. 맞아요. 어땠었어? 또 아이돌 둘 다 아이돌이었잖아. 예.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2세대의 맞아요. 정말 그 그룹으로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심지어 활동할 때도 많이 겹쳐서 서로 다 아름아름 친하고 친구로서 지내는 사이들이라. 근데 이게 배우로서 작품에서 만난다는 건 또 색다른 또 느낌이 맞지.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어떤 씬을 만들고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알지? 진짜 별게 아니라 진짜 알지? 그러니까 화이팅! 군대 동기 같은 게 있구나. 그런 것처럼 어. 약간 그거야. 하구. 옛날에 학교 같이 다니던 어렸을 때 친구 느낌.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너무 나이 든 말. 학교 동창. 야, 나 동창. 국민학교 다녔는데 그런 얘기가. 동창. 진짜 동창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이런 얘기 했어요. 사실 가수 출신 배우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멋있는 작품 하나 만들자. 진짜 먹칠하지 않는 서로. 약간 그런 무언의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서로 하지 않아도 그럼요. 됐겠지만, 예. 그러니까 서로 그런 사인들이 있었겠다. 정말 예. 너무 아이돌로서는 너무 서로 이뤄놓은 게 있지만 전혀 다른 필드에 와서 우리가 이 일이 누가 되면 안 된다는 어떤 책임감들. 그리고 그 책임감 플러스 이 친구도 정말 열심히 차곡차곡 해온 길이 또 이렇게 멋있게 왔구나. 그래서 현장에서 감독님, 유나 씨 이러면서 셋이 계속 회의하고 긴 시간 진짜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게, 야 알지, 여기서 이거다라고 딱 서로가 신호를 받는 그 사인을 서로에게 힘이 돼줄 수 있다는 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써 내려간 것 같아, 너희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지금 들어가는 게, 요번에 들어가는 게 TVN의 태풍 상사인데, 네. 이것도 이렇게 잘 될 거야? 너 내가 옆이다. 말 조심해서 해. 아니 뭐 내 거냐? 저는 어떤 내용이야? 신호. 일단 우리나라의 그 아픔이 있잖아요. IMF라는 그치. 시기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또 잃게 되어서 다시 하루하루 그 주위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캐릭터가 강태풍이라는 캐릭터인데, 이제 세상 무서울 거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곱게만 자란 캐릭터예요. 그래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루아침에 IMF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나라가 바뀌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에요. 시대극이네. 시대극이죠. 또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저는 그때 살아서 이걸 시대극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좀 멘붕이었어요. 난 그때 살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대극이 됐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세트에 가서 보면 어때? 약간 재밌니? 아니면 어떠니? 근데 익히 봐왔던 것들이라 색다르지가 않아요. 삐삐도 봤지, 뭐 PCS 폰도 봤지, 전보도 봤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네가 정보를 어떻게 받아? 그냥 봤어요. 이거 집에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또 항해사셨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집에. 그래도 형도 이제 많이 잘 아시는 그 시대에 난 모르거든. 난 모른다. 나는 근데 그래서 이게 시대가 됐구나 라는 생각도 또 들어가지고. 근데 너 마지막으로 챗 GPT 검색한 게 뭐야? 이거 요새 누가 챗GPT 보여달라고 하면 막 창문에 핸드폰 던지고 막 그런 밈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누구랑 연락했는지 보여줘봐. 보여줄 수 있어. 너 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 누구야? 보여줄 수 있어. 마지막으로 챗GPT랑 무슨 대화했어? 이러면 막 창밖에 막 던져. 너 지금 던지겠다? 저 문제 열려있으니까. 최근에 봤었던 챗GPT는 제가 그거를 물어봤어요. 저는 배합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떤 배합인지 궁금하시죠? 술? 아니요. 비야? 진짜 아니요. 뭐였냐면 부동액과 물의 혼합 비율. 이 얘기 들었어, 우영이한테. 예? 얘 완전 기계에 미쳤다고. 아니 너 자동차구나, 너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저는 주차장 내려가서 이제 차를 보면 못하니까
근데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고등인데 이걸 계속 두면 엔진이 상한다 해가지고 그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너무 아프죠. 저는 그냥 사실 그냥 차가 세워져 있는 것만 봐도 잘 있군 약간 이러고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게 뭐야 그러면은 이게 부동액이랑 물을 섞어가지고 냉각수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게 우리나라와 추운 나라와 배합률이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나 아예 이 얘기를 뭐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그거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은 뭐 섞을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네가 지금 기계를 좋아한다는 거에 우영이의 얘기는 그러면 너는 뭘 좋아하는 거니? 카메라, 기계는 카메라. 근데 최근에는 해봐. 그 잘라줄게. F1 영화를 보고 너무 멋있어서 요 서킷용 게임기를 사고 싶다. 해가지고. 뭐 몇천이라며 그거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건 진짜 비싼 거. 그거는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맞아 그거야. 뭐 이렇게 그거는, 뭐 예, 진짜 비싼 거는 그렇게 막 진동까지 오고 맞아. 다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까지는 아니고. 그냥- 얘도 완전 또라이야. 집. 그럼 저도 또라이.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만큼 좋아하더라. 너 꿈이 있니? 이제 또 새로운 꿈이 있어? 정말 쉽지 않은 꿈 같은데 이게 그냥 정말 꾸준히 이 생활을 나의 일을 꾸준히 잘 하고 싶은 거? 너무 잘할 것 같지 않아? 난 네가 잘 노는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같이 노실까? 우영이 껴가지고. 우영이도 너무 이야기꾼이잖아. 우영이 너무 재밌죠. 음. 저희 멤버들은 진짜 다 착해요. 또 그 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사회에 나와 보니 진짜 이 사람들이 착했구나가 좀 느껴져. 그것도 있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같이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사실 나이가 들면서 찾기 어려워지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사이에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떠올렸을 때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단 5명이나 있다는 게 그건 진짜 참 복이죠. 진짜 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록 한 사람일 줄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너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건 난 되게 행운인 것 같아. 그 이해를 우영이가 잘해요. 진짜로. 야 오늘 너무 즐거웠어. 그다음 진짜로 너무 재밌었어요. 간만에 와 목이 쉴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한 거야. 나 너무 재밌었어. 음식도 맛있고. 근데 이제 한번 맛을 봐줘. 이게 꼬꼬방이야? 꼬꼬방.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지? 네, 완전 맛있어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 어떤 맛인지 설명을 해주고 마무리하자. 와 이거 맛 설명 잘해야 되는데. 이게 와인 소스야. 와인을 끓여서 레드 와인을 통째 부어. 그래 되게 이상한 시골 맛들이 있잖아. 새콤해요. 새콤함이 새콤한데도 있어요. 뭐 그리고 약간 좀 그을린 맛도 있고. 확실하게 뭐 토마토도 들어간 거예요. 너 들어갔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냥 맛이 느껴져가지고 거기에 나는 이 고기가 되게 푹 구워져가지고 너무 질기지도 않고 맞아. 이게 너무 맛있는데 나 이 노란 소스를 몰라요. 이게 뭐예요? 그럼 겨자라고 겨자. 해. 지금 요리 천재 같다가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너 유튜브 천재구나. 정말 대단한데? 야 이거 우리 오프닝에 써야 되겠네. 아니 프랑스식 약간 뭔가 새로운 그건가 보다 했는데 겨자. 진우 가. 재밌게 맛있게 잘 먹고 놀러 갑니다. 다시 예의 발라줬네.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시원하게 재밌게. 밖에 나오니까 좋지? 너무 좋고요. 우영이가 왜 이렇게 나가는지 알겠어요. 저도 빨리 이제 촬영이 끝나면 그래. 자주 나가야겠어. 너 투어 한번 가자. 어떻게 뭐 하와이 가신다고요?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거 다음 거 하고 좀 쉴 때 보자. 네, 연락드릴게요. 가. 안녕. 재밌게 봤습니다. 안녕.